한뼘일기가 무엇인지, 한뼘일기를 아시는 분도 상당히 많아요. 근데 한뼘일기를 모르신 분들에게 한뼘일기의 의미는 무엇이고, 한뼘일기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한뼘일기는 이제 크게 딱 구성부터 말씀드리면, 일단 기본적인 스케줄러가 있고요. 그리고 하루에 한 가지씩 질문에 대한 자신의 어떤 일기 형식으로 답변을 하는 게 하나가 있고, 그리고 그것들을 주 단위로 모아서 자기가 매일 답변한 것 중에 한 가지를 골라서 면접 형식으로 또 선생님 혹은 학부모님과 질문하고 답변하는 식으로 하는 면접 일기가 하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책을 그 한뼘일기 질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를 읽는다든지 혹은 책을 읽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매주 단위로 읽었던 책 한 권 다 읽어라는 게 아니고 자기가 일주일 동안 읽은 책의 분량 중에서 자기가 느낀 점, 배운 점, 또 그와 관련해서 조금 책에 볼 만한 것들은 퀴즈 형식으로 만들어 보면 그렇게 해서 독서일기, 그러니까 스케줄러, 매일 한 뼘 질문과 관련된 한 뼘 일기, 면접일기, 독서일기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 네 가지 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하루 또 일과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또 그런 중에 자기가 평소에 조금 한 번 더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리들을 가지고 글로 만들어 보고 또 그걸 또 말로 해보고 써보는 그런 활동이 이제 한뼘 일기입니다. 한뼘 일기인가다? 사실 이 일기 사이즈가 딱 한 뼘이죠. 네. 그리고 일기라는 건 매일매일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건데 보통 일기는 좀 다르잖아요. 질문이 있는 일기인데 네, 그렇죠. 그 질문이 있는 일기로 우리가 구성한 이유, 우리 아이들은 이제 국어, 영어, 수학, 사회과학 수많은 질문을 받잖아요. 그리고 그 질문의 답에 한치의 오류도 없는 완전 무결한 답안을 작성하는 훈련을 받는 거 아닙니까? 오지선다 중 하나. 그리고 소설평가에서는 뭐 토시 하나 틀렸을 때 감점만, 늘 답하는 일이 두려운 아이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 답을 구하는 과정 중에 세상에 필요한 아주 일부의 지식은 얻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 티끌 같은 지식일 수도 있잖아요, 이 시기에. 그런데 한뼘일기의 질문에 대한 답은 겁내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답을 내자는 것이 아니라 너의 생각을 한번 이야기해봐. 그리고 친구들의 생각도 한번 들어봐.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다양할 수 있단다. 너의 이야기는 틀리지 않아. 이런 질문이 있는 거고, 실제로 이제 한뼘일기를 아이들에게 써보게 했었을 때 아이들이 좋다하는 면이 있을 거고 부모님들이 좋다하는 면도 있고 또 선생님들이 볼 때 이 한뼘일기의 효용이 있을 텐데, 혹시 현장에서 우리 아이들과 한뼘일기 같이 쓰고 이야기하고 글 쓴 걸 보셨잖아요. 한뼘일기 효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새로운 신세계가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정말 좀 어리숙해 보이고 말수도 좋고 내성적이다라고 생각했던 아이인데 이 아이가 어떤 질문에 대해서 뭔가 냉철한 어떤 분석을 하고 또 그걸 아주 또 조리 있게 글로써 나타낸 걸 보면 아이가 다르게 보이고 또 너무 좀 보면 재기발랄해 보이고 명석해 보이고 공부수석 잘하는 친구인데 어떤 이런 자기 이유와 관련된 다소 이제 답이 없으니까 자신의 생각 한번 말해보라고 하면 정말 뭐 5문장이 아니라 그렇죠. 한 문장도 제대로 자기와 관련된 생각을 잘 적어내지 못하는 경우. 그래서 이게 우리가 물론 이런 면면들도 아이의 어떤 속성, 아이의 어떤 진실된 모습의 일부분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 혹은 일상생활에 가려져 있던 아이들의 어떤 진짜 모습도 이런 한뼘일기 활동을 통해서 드러내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저희가 이제 학원에서 진행했을 때 뭐 10,000원으로 할 수 있는 말을 해보려고 하면 사실 어떤 어른들이 생각하는 어떤 그런 답변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기부를 하겠습니다. 뭐라든지 뭐 복권을 사보겠습니다. 라든지. 근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뭐 그런 생각조차 이제 저의 일부분이겠죠. 저희 가치관에 투영된 것이니까. 근데 정말 아이들이 예상치 못한 그리고 그들이 지금 어떤 고민을 하고 있고 어떤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지가 이런 답변 하나에서 여실히 드러나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실 때 모두 하신 말씀은 뭐냐면 한뼘일기를 쓴다는 게 신세계의 발견이라고 그랬는데, 말씀의 요는 신세계의 발견이라는 것이 교과학 능력에 비해 이렇게 좀 감추어진 아이들의 진심, 역량, 이것들이 드러난다. 그렇다면 그 말씀의 뜻은 그런 거잖아요. 아이가 새로운 세계이고 아이가 곧 세계이고 아이가 이 질문을 통해서 자신의 세계를 알아가는다는 그런 의미 같아요.
정직함을 법으로 강제할 수 있을까요? 만원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말해보세요. 이게 저희 한편일기 이번에 새로운 버전의 앞부분에 있는 질문인데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초등학생이 정직함을 법으로 강제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에 초등학교 학생인데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법은 정직함을 강제로 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횟집에 엄마랑 맛있는 횟집에 가고 고기를 이제 고깃집에 갔는데 한우 등급이 있으니까 이게 국내산이 아닌데 횡성 한우라고 적혀두었는데 예를 들어 호주산 한우라는 건 정직하지 않은 일 아니냐. 그랬었을 때 강제해서 처벌하고 벌금을 먹이게 하는 것이 강제성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이 질문을 받기 전에 법이 정직함을 강제하고 있다는 생각을 한 번도 안 받아봤을 거거든요. 근데 이 질문에 대답을 하면서 내 속에 있는 사색과 성찰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는 거죠. 또 만원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말해보세요라고 했었을 때도 저는 진짜 어떻게 중1 학생들이 이런 대답을 할까? 이런 대답을 하는 거예요. 만원으로는 한 사람의 시간을 살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라고 물었더니 지금 최저임금이 10,000원 정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의 시간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단순하게 노동력의 가치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 한 시간을 통해서 그 사람과 나눌 수 있는 이야기 혹은 경험, 스토리 이런 것들로 아이들이 이야기해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다 세계 이건 아이들이 스스로의 세계를 개척하고 또 아이들이 내면 속에 있었던 세계를 발견하는 시간이다 이런 느낌입니다. 혹시 어머니들께서는 아이들이 쓴 한뼘일기를 보신 어머님들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저희가 저희 학원의 스토리와 좀 한뼘일기가 좀 같이 하다 보니까 저희가 코로나 사태를 겪을 때 그렇죠. 저희가 이 아이들하고 중 활동을 하면서 또 생활 관리를 위해서 매일매일 아침 아침에 한뼘일기 같이 작성하고 또 그런 내용들을 아이들의 한뼘일기 작성 내용을 이제 학부모님들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아마 많은 부모님들이 정말 우리 아이가 이런 아이인 줄을 엄마로서 몰랐다. 너무나 좀 미안하기도 하고 또 막상 또 그 질문에 대해서 학부모님 본인들이 또 나는 이런 생각을 좀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아이랑 또 너무 다르니까 어떻게 보면 또 그 다름이 어떤 이질성을 확인한다기보다는 또 서로의 생각을 공유해보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대화의 계기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학부모님들이 이 한뼘일기 활동하면서 저희들에게 너무 감사하다. 이런 학원이 있어서 너무 다행스럽다라는 호응도 많이 해주셨던 것 그렇죠. 같아요. 글씨를 저희가 참 굉장히 극찬을 많이 좀 받았던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집에서 말 수가 없는 사춘기가 되면서 말 수가 없고 이제 부모님과의 접점이 사라지던 때에 아이가 한뼘일기와 관련해서 저희가 발제에 대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쓰게 하거나 쓰고 난 뒤에 말하게 하잖아요. 근데 아주 내밀한 이야기를 저희에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머님들과 상담을 할 때 아이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라고 했더니 어머니가 깜짝 놀라시면서 제 아이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요? 그 이야기는 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어 하지 않는 이야기인데요. 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저희 아이들과 얼마나 이제 정신적으로 교감하고 있는지도 알게 되었고 또 학부모님 입장에서 보면 그걸로 저희들 굉장히 신뢰하게 되는 그런 계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지금 저희가 말씀드렸던 건 추상적인 이야기들이라고 한다면 추상적인 효용이라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아이들이 이제 고교학점제 내에서 논소설 평가라든가 수행 평가 그리고 교육 과정의 상당수가 고교학점제는 학생 참여형 수업이어서 발표, 토론, 보고서 쓰는 일이 매우 일상화되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학교 교육이든 학원 교육이든 정해진다. 많이 저장시키고 저장된 그 기간을 늘리고 빨리 끄집어내서 하나의 답을 이야기하라고 하는 구조 속에서 이런 생각하고 이제 발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리고 말해보고 써보고 쓰고 말하고 하는 것들이 실제로 고교학점제 내에서 혹은 학교에서 표현하는 역량을 중시하는 시대에 중요한 효용적 가치도 있지 않을까요? 또 보다 현실적인 이야기로 치자면 고교학점제와 대입 개편안과 관련해서 보면 우리가 2차 평가의 강화를 예상하잖아요. 대입에서 면접이라든가 논술의 강화 그리고 그 고교학점제 이후 내신의 5등급제로 특목고나 자사고의 선호도가 높아질 때 특목고나 자사고의 결국 강락을 결정하는 것은 자기소개서와 면접이라고 했었을 때 자기소개서는 자기를 이해하는 것을 바탕으로 쓰는 건데 전부 다 소설을 쓸 수밖에 없는 까닭은 자기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노력해 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자기 위를 위해서 고민하고 말해보고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도 의미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구성한 질문들이 저희가 상당 부분 교과와 관련된 질문을 만들기 위해서도 노력을 했지만 고입에서 특목고나 자사고의 인성면접의 질문들 혹은 의과대계 다중미 면접에서의 인성면접과 관련된 질문들 이런 질문들 구성을 했는데 대표적인 발문들 몇 개만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앞부분에 저희가 이제 말씀드렸던 뭐 전기탐을 법으로 강제할 수 있을까? 만원으로 할 수 있는 말을 말해보자. 또 뭐 공모본 적이 있는가? 굶는다는 것이 당신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거 저희가 독서랑 연결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장지글레 세계의 절반은 왜 굶주린가? 예, 독서와 관련해서도 저희가 발문을 만든 거죠. 그런 어떤 연관된, 그러니까 이 발문을 그냥 발문으로만 언급하시는 거에 그치지 마시고 이걸 지도하시는 학부모님 혹은 선생님들께서는 이 발문의 성격 관련된 뭐 최소한 어느 정도 조금 배경 지식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우리가 굶는다는 것, 그 굶는다는 것이 어떤 지금 사실 우리 주변에 굶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검색창에 굶주림만 적어오더라도 다양한 그런 뉴스들이 있으니까 조금 아이에게 물어보기 위해서 오히려 선생님, 부모님이 좀 더 공부를 하게 되는 한 가지를 보기 위해서 내가 열을 좀 더 알아야 되는 그런 노력도 조금은 필요하지 않을까. 단순히 그냥 이 질문을 던지고 말해봐 이런 거라기보다는 이 질문의 배경이 어떤 게 있는지 우리가 과연 굶주림이라는 현상이 정말 우리 사회는 아직 뭐 접하지 못하지만 정말 세계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의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을까. 그러다 보면 관련된 뭐 뉴스, 또 관련된 도서, 또 관련된 영상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검색이 되어 나오니까 또 활동 중에 아이들이 그런 책이라든지 영상을 함께 공유하면서 이런 걸 같이 보고 나서 한 번 더 이 질문을 이제 그러니까 이 질문들이 저희가 특목고 자사고의 인성면접, 대외 뭐 의과대학의 다중미 면접, 그리고 기업에서의 면접 이런 것들에도 통하게 만드는데 교과와 관련된 이런 질문들 있잖아요. 우리말의 어미에 해당하는 것이 영어에도 있을까요? 예를 들어보세요. 라든가 아래 두 도형의 관계를 설명해 봅시다. 작다. 이런 교과와 관련된 질문도 있고 또 질문 간의 연관성도 있어서 앞서 말씀하셨던 만원으로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도 있는가 하면 76쪽에는 청소부가 번 100만 원과 건물주가 벌어들인 100만 원은 동일한 가치를 가지나요가 이 책으로 보면 편지가 한 100쪽 이후의 내용인데 어제 초등학생 이런 거예요. 만 원의 가치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질문은 이런 거지 않습니까? 많이 가진 자의 만 원과 적게 가진 자의 만 원 정도 아이들이 만 원의 가치를 생각하는데 어떤 초등학생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만 원의 가치를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만 원을 얻기 위한 내 노력이 얼마나 필요하겠느냐. 엄마한테 받은 용돈 만 원이랑 아르바이트에서 번 만 원의 가치는 다를 수 있다. 그러니 아까 제가 이 말씀 좀 인상적인데 아이들이 세계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세계를 확장해간다. 한뼘일기를 어떻게 사용하는 게 좋을까? 가정에서 혹은 학생 개인이 또는 이제 학원에서는 어떻게 사용하는 게 좋을지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이 좀 지도를 하시는 학생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 지도를 받는 상황이라면 그 지도하시는 분도 함께 이 한뼘일기에 대해서 좀 미리 써보시고 자신의 생각을 한번 정리해보는 작업 그리고 그 정리하는 생각이 또 하나의 어떻게 보면 아이에겐 하나의 어떤 샘플링이 될 수도 있어요. 아 저런 생각을 할 수도 있구나. 그래서 좀 생각의 물꼬를 선생님이 아이의 생각의 물꼬를 좀 틔워주고 또 아이의 생각이 선생님의 물꼬를 또 틔워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발문에 대해서 조금 뭐 자료 조사를 하실 수도 있고 관련된 검색을 해보신다든지 아니면 좀 자신의 생각을 조금 적으시면서 또 그런 부분들을 조금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신다든지 그래서 저도 우리가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이 질문 발문 자체에 대한 조금 관심이나 진정성을 갖고 좀 임해주시면 이 활동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는 활동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단순하게 질문을 아이에게 읊어주고 뭐 답변해봐, 시간 줄 테니까 적어봐 이런 부분들을 하면 조금은 서로가 조금 재미가 없게 좀 그러니까 집에서는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엄마와 아들이 혹은 엄마와 딸이 아빠 엄마가 두 권을 가지고 같이 일기를 쓰는 거죠. 그리고 교환 일기처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 정말 세상이 달라지는데 그 굉장한 영재급으로 평가받던 어떤 친구가 우리 학원에 오기 전까지는 굉장히 불행했대요. 그러니까 식탁에 앉는 순간 엄마가 아이를 차에 태우고 학교에 가고 학원에 가고 집에 오는 순간 엄마가 내내 공부 이야기만 하더랍니다. 그런데 함께 한뼘 일기를
쓰고 같은 책을 읽고 난 뒤에 한뼘 일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부터 우리 집은 달라졌어요. 우리 집은 행복해졌어요. 우리 집의 공기가 달라졌어요. 라고 하는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는 이렇게 좀 교환일기 형식으로 써보는 거 좋겠는데 이때 주의할 것. 절대로 아이의 이야기에 첨삭하지 마시라. 글을 잘 썼네 못 썼네 뭐 그런 말씀은 최후에 나중에 하셨으면 좋겠고요. 학원에서 만약에 학교에서 이 한뼘 일기를 쓴다고 한다면 교수자들끼리 함께 또 이야기 나누어서 교수자들끼리도 도움이 되잖아요. 저 사람이 저런 생각이었구나 라고 하고 생각의 가이드도 되고 어떤 질문의 경우는 공동체 그 학원 공동체, 학교 공동체의 추구에 대한 가치관을 일치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되는 것 같죠. 또 학원에서 하실 때는 이렇게 돼보세요. 매일매일 쓰기 할 필요 없고 일주일에 2-3개 정도 쓰기 하시면 되니까 수업 시간에 들어가셔서 교과 선생님이든 혹은 뭐 담임 제도가 있는 학원의 경우는 조종례 때 하셔도 돼요.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자.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해? 해놓고 집에 가서 써오고 쓴 것들을 이제 학원에 와서 다음 시간에 아이들과 이야기 나눠보고 이야기하고 나누고 난 뒤에 저 친구의 생각은 저러네. 내 생각 이렇게 바뀌었어. 혹은 내 생각을 좀 심화시켜서 다시 수정해서 쓸 수도 있는 그렇게 한뼘 일기를 쓰게 되면 한뼘 일기의 가치 효용성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 한뼘 일기 질문을 보시고 어른들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른들도 대답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하는데 어른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정해진 답이 아니면 답하기 어려운 뇌구조를 갖게 됐고 우리 답을 늘 평가받는다는 생각들이 드는데 사실은 이건 어른들보다 학생들이 더 잘하고요. 고등학생보다 중학생이 잘하고 고학년보다 잘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지 마시고 먼저 써보시고 선생님이 먼저 써보시고 엄마 아빠 먼저 써보시고 아이들과 함께 내어놓는 순간 방법은 다양하게 펼쳐질 것 같습니다. 생각을 나누는 하나의 매개체라고 생각을 해요. 예. 한뼘. 게다가 이뻐요. 한뼘 일기 보다 많은 학생들이 그리고 또 아이 어른이 함께하는 매개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뼘 일기에 대한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